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상장된 이후에 반짝하고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주주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3만 원 언저리가 사실 무너지면서 더더욱 이 하락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냉정하게 봐서 이 현재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뭐냐? 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LS 머티리얼즈 주가를 볼 때 주가를 잘 예상을 하려면 이 원인을 알아서, 네, 이 원인이 제거가 돼야, 그래야 시세가 위쪽으로 강력하게 이제 반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타점, 네, 이런 타점이 어딜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우량한 종목 중에서 이제 매집주를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종목은 참고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사실 이 LS 머티리얼즈가 그럼 2차 전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급락을 하느냐, 네,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LS 머티리얼즈가 잘 아시다시피 울트라 커패시터죠. 울트라 커패시터입니다. 요거는 물론 그 응용 범위가 2차 전지에도 응용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게 울트라 커패시터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저장 이슈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더 강하다. 그리고 이를테면 스마트 그리드 이런 이슈들이 있죠. 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더 강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울트라 캐퍼시터라고 하는 것은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축전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죠? 네, 콘덴서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 말이 다 어울리지 않고 사실은 응축기로 봐야 됩니다. 응축기로 봐야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2차 전지에도 쓰이고, 전기차에도 쓰이고, 로봇에도 쓰이고, 수소 연료 전지에도 쓰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연관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서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응축기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최근에 2차 전지 약세하고는 좀 별도로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시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알루미늄 부품 사업을 4월에 착공한다는 그런 거래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가 차라리 주가를 반전시킬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알루미늄 부품 공장을 4월에 착공해서 25년 초부터 배터리 케이스 부품 양산을 한다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포예수 해제 물량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실적은 나왔죠. 실적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작년보다 실적이 확 도드라진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눌리는 맛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실적 측면에서는 금년도에는 좀 기대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죠, 이게 보고서가. 이 FN 가이드에 따르면 대개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그렇게 전망은 되고 있어요. 1369억에서.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6억에서 대개 한 254억 정도로 는다. 네, 이런 FN 가이드의 전망이 있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이 좀 살아나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실적이 이제 나와 봐야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예상일 뿐이고, 이제 여러분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LS 머티리얼즈의 보호예수 물량인데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요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전자공시에서 보시면 이 보호예수 해제 물량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 12일인가요? 그때 이제 상장이 돼서 대개 이렇게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풀리는 그런 시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개 6개월 근처에서 많고 그리고 12개월 근처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12월 12일 날 상장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 6월 12일 날이 6개월 보호에서 풀리는 것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그 부담을 안고 이렇게 내리느냐? 그건 아니고 여하튼 6개월, 12개월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나오는 거는 물론 뭐 압박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압박 요인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 자, 요걸 한번 보시면은요. 3개월 있다가 나오는 물량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관 투자가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 예전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항상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1개월 확약 물량은 이미 지났고요. 이건 그죠? 이제는 그 3개월 확약 물량이 나올 게 있다. 이게 112만 주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3만 원대가 깨진 것은 요거가 나올 시기가 3월 12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3개월 보호예수 해제되는 물량이 이게 압박이 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만 원대가 최근에 무너진 거는 그 요인이 좀 강하고 다만 이제 12일 날이 지나거나 그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반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1개월 확약 물량이 나오고 난 뒤에 강력한 파동이 이틀간 급등을 하는 파동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렸고 또 그 보호예수 물량 3월 12일 날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것은 6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3개월 동안은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부담이 가볍다는 거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매몰 압박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가볍다는 걸 생각하시면 이런 정도 자리에서 이제 돌린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감안하면 지금 자리는 여기서 저점이 아니라 조금은 더 밑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도 일단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 거다. 그래서 수급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파동이 1번일지 아니면 L자형으로 2번일지 아마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그러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이 LS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주가 그 영향 요인은 보호예수 해제 물량권에 나오는 시기, 네, 요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 만들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시고 하시고요. 그래서 요 타임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딱 돌리는 타임, 그죠? 요런 타임을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를테면 그 건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취해야 되고 좀 더 이제 빨라야 되겠죠. 그죠? 네,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 도움은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도움을 좀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그 종목명 네, LS 머티리얼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LS 머트 뒤에 거 쓰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문자를 한번 주세요. LS 머트라고 문자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그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비하인드 화끈한 재료를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매매 사인 물론이고요. 예.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문자를 좀 적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그래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요. 꼭 LS 머티리얼즈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그런 혜택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물론 100%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확히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좋다 지금 반전한다. 네, 이런 판단은
야합하는 판단이죠. 그런 야합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유튜버, 제대로 보는 유튜버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문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는 매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